안녕하세요. 분석돌이 동산동스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연패를 하며 리그 테이블에서 3위로 떨어졌는데요. 이번 시간은 바로 우승 레이스에서 적신호가 켜진 시티의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티의 불안 요소 키포인트입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 및 체력 저하가 눈에 보이는데요. 이는 박싱대이니만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승 경쟁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페르난지뉴가 빠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풀백들도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공격력이 저하된 것이 수비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티의 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볼 피아나는 현재 많은 팀들이 사용하고 있는 빌드업 대형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앙 수비수 사이로 내려 기초 빌드업의 리딩 역할을 맡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볼 피아나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바로 이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성용 선수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좌우 풀백을 높게 전진시켜 높은 위치에서 볼 점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풀백을 더 높은 위치까지 올려 양 사이드 깊게 붙여놓는 팀들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공격수들이 좁은 간격을 통해 연계를 이어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요. 시티의 빌드업 대응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양 사이드에 풀백 대신 윙어들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풀백들보다 윙어들이 1대1 드리블 능력이 좋기에 이들을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격수 주변에 중앙 미드필더들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좁은 지역에서의 연계를 위해 볼을 잘 다루는 이들을 배치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빌드업에 가담하는 상황도 고려한 배치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좌우 풀백을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앞선 배치들이 각 포지션의 공격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기존의 풀백에게는 맞지 않는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되는 능력치는 미드필더급의 볼 배급 능력과 볼 컨트롤 능력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 휘하에서 이러한 롤을 수행한 풀백은 미넨의 필립 람과 바르셀로나의 다니엘 알베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풀백을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킨 것에 비해 수비 가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 때 맨시티의 라인업입니다. 특이한 점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스톤스가 출전한 것입니다. 다음은 레스터 시티전의 맨시티 라인업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긴도간이 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도간은 사실상 팰리스전 후반에도 이 위치에서 뛰었습니다. 시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전 선수들의 결장과 체력 문제 때문입니다. 이걸 전제로 시티의 위험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티의 위험 요소의 첫 번째는 페르난지뉴의 부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공격에 숫자를 많이 투자하는 시티는 상대의 역습을 1차적으로 끊어줄 수 있는 수비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티는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구사하는데 요즘 시티의 압박은 타이밍이 늦어 자꾸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는데 덕분에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담감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스톤스는 볼 처리에 있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톤스가 비우고 나온 자리를 공략하는 상대 선수들입니다. 원래 포지션이 아니기에 중요한 수비 위치 선정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시티가 전방 압박을 할 때 간격이 벌어지고 긴도간의 수비력이 이를 커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티 위험 요소 두 번째는 풀백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좌풀백에서 자리를 잡은 델프의 원래 포지션은 미드필더입니다. 빌드업 시에 델프의 역량이 발휘되지만 전문 포지션이 아닌 만큼 수비 시에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풀백의 수비 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수비적 이득이 별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쪽의 워커의 경우에는 반대로 빌드업 시 답답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나름 괜찮게 하는 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워커의 풀백으로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워커도 수비력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델프가 상대 윙어와의 1대1 대결에서 패하고 이후에 워커가 PK를 허용하는 장면입니다. 델프는 돌아들어가는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최종 수비수로서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워커도 최근 수비 장면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워커 대신 출전한 다닐루는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시티의 공격 형태는 윙어의 1대1 능력을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윙어의 능력과 당일 컨디션에 너무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티는 다른 선수들이 안쪽으로 침투하며 윙어의 돌파를 돕거나 윙어와 간격을 유지하며 측면 부분 전술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완합니다. 윙어를 고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 도중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선택지가 많지 않아 크로스로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박스 안에서 시티의 제공권은 현저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안에서 움직임을 통해 마크맨을 서로 따돌려주는 플레이를 자주 시도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움직임들은 체력적인 문제로 현재 100% 작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티의 공격력이 저하되었고 수비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윙어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내주고 바로 크로스로 올리는 식의 공격입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를 따돌리지 못하면 제공권 싸움이 어렵습니다. 사내가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팰리스전에서 어쩔 수 없는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레스터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으로 실점을 하고 맙니다. 바로 지난 경기에서 실점한 만큼 세컨볼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경쟁자인 리버풀이 굳건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얼마나 빨리 팀 컨디션을 끌어올리느냐가 시티에게 현재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